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옛날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세상은 인터넷 세계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인간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 보면 옛날에 우리 왕조 시대 때가 있었죠. 왕조 시대 때는 왕이라는 그 절대적 군주 하에서 모든 정보와 권력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자로 하여금 부패가 발생하고 또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군주를 따르는 일반 우리 시민, 국민들, 뭐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불만이 가득 이제 쌓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력이 올라가고 과학기술과 어떤 문화가 성숙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 왕정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는 물러나고 이제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끌어나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나온 게 상권 분립 개념이 나오고 또 의회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착이 된 거죠. 지금 인터넷 시대의 사회를 인간 사회의 역사적 흐름으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바로 그런 왕정 시대가 종말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네이버가 바로 그런 왕정 시대의 군주입니다. 네이버 쪽으로 모든 정보가 모입니다. 네이버의 힘 앞에서 모든 국민들은 수수료를 떼주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굉장히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결국 그거는 군주의 힘을 이제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국민들 앞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그 플랫폼 사업자를 물리치고 국민들끼리 서로 어떤 무언가를 하기 내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서로 필요했습니다. 이 신뢰를 서로 안 보는 사이에서 서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그것을 인터넷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인터넷 상황 문화의 접목이 돼서 앞으로 향후 활성화가 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가고 P2P들, 진정한 국민과 시민들이 서로 만들어 나가는 서비스들이 인터넷 세계에 서로 얽혀서 뭔가 부가가치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회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의 의의를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은 아마 헌정에 계신 그 분들의 그 경력과 경험으로 뽑았을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휴니멀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휴니멀은 휴먼과 인간의 결합입니다. 뭔가 반려동물이 인간들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반려동물들이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서비스를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왜 반려동물이라는 걸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저희는 블록체인을 사실 인간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다가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엄청난 그 고난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개인정보보호법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체는 너무나도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서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팬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인간과 유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극히 존엄한 존재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개체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반려동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반려동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시장이 매우 크고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반려동물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블록체인 체계를 만들어내면 이 블록체인 체계를 향후에 인간에게 더 확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인 IBCT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구성원에 대한 소개로부터 휴니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니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동영상으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휴니멀 블록체인의 휴니코인. 함께하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전세계 반려동물 시장 100조 이상. 하지만 지자체가 가진 반려동물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 유기견 문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정보 관리 및 활용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휴니멀 블록체인. 휴니멀의 독자 개발된 정맥 인식 기술 등 고유 식별 기술을 통해 소비자 불신, 번거로운 절차 해결, 투명한 정보 공개가 모두 가능합니다. 휴니멀은 보안과 상호 정보 공유에 획기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모든 반려동물의 식별 정보를 휴니멀 블록체인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니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세 가지 기능. 정맥 인식 기술을 통해 반려동물 식별 정보를 투명하게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려동물 대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반려동물 시장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휴니 토큰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거래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휴니코인은 어떻게 획득, 사용 가능할까요? 휴니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두 가지 타입의 코인, 휴니코인과 휴니토큰. 휴니코인은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휴니멀 블록체인에 업로드하거나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코인 획득이 가능합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휴니멀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가 선순환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휴니 토큰은 휴니멀 블록체인 ICO를 통해 획득하거나 휴니코인을 토큰으로 교환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휴니코인과 휴니 토큰은 휴니멀 블록체인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동되어 휴니멀 블록체인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니멀의 정맥 인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활동, 재투자가 가능한 투명하고 안전한 휴니멀 에코 생태계. 이제 더 큰 시장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휴니멀과 함께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행복해집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동영상인데요. 아마
한 번만 보셔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발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BC 팀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주로 하는 그 멤버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 공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저 IT 전문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뭐 카이스트, 그다음에 미국의 뭐 케이스 웨스턴, 그다음에 뭐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오셨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니멀의 대상이 되는 반려산업이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적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보니 반려동물 시장이 무려 국내의 경우에는 반려인 약 1000만 시대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양적 팽창기 시기에 도입이 돼서 국내외적으로 그 관련된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그 사항을 미리 파악하시고 그 반려 시장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치면은 한 4집 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치면은 약 미국이 한 60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현재 한 20조 시장.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조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안하는 휴니멀 블록체인, 반려동물에 관련 블록체인이 성장해서 생태계를 넓혀나간다면 그런 100조 시장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된 산업과 시장은 성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문제라든지 반려동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SBS 뉴스 2017년 10월에 유기동물을 부탁해라는 방송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금 5년간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이 유기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산업이 계속 팽창 성장해 나가면 아마 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등록제를 시행을 하면 유기동물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들한테 우리 인간이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 체계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입법화가 돼서 법으로 작동이 돼서 등록제를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서 14년도 초반에 보시면 유기견 동물의 숫자가 살짝 죽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기동물 일반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된 이후입니다. 일정 부분이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효과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습니다. 한국 펫 사료협회라든지 또는 다양한 유수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취득해보니 첫 번째로는 응답자의 71%가 인터넷 설문조사 응답자 71%가 등록제가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2.1%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절차가 번거롭고 등록기관이나 대안기관이 너무 찾기 어렵고, 근데 이 등록기관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청입니다. 구청에 가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 입장에서 반려견을 데리고서 구청에 가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이거는 규제를 위한 제도이지 뭔가 혜택을 주거나 등록제를 자발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그 제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등록제에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인간의 피부에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칩 형태로 박아서 넣는 것처럼 우리 동물들한테도 그런 칩을 박아서 넣자라는데 이거 상당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족에게 그런 칩을 심는다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감, 또 거부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식별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내장형 전자칩, 그다음에 외장형 전자 태그, 인식표가 있는데 전자 태그와 인식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또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내장형 칩은 거부감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결국 규제만 있는 등록제 시행 그리고 그 등록제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다는 점. 그래서 매우 이런 등록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주도 규제에서 좀 탈피를 해서 민간 영역에서 서로 등록제를 시행하면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블록체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등록제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기술 체계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가 정맥 인식 기술입니다. 정맥 인식 기술은 인간의 손가락에 보면 손가락에 이제 특수한 기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미지 형태로 우리 정맥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정보죠. 근데 이 이미지 정보의 패턴이 우리 지문과도 유사해서 지문처럼 개인의 식별 정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중복성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개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아직 동물에다가는 적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렇게 보면 강아지의 귀 안쪽에 보시면 이런 정맥 핏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정맥 정보를 추출해서 해당되는 패턴을 식별 정보로 만들면 개인 정보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에트리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같이 관련된 기술을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정맥 기술에 관련된 부분과 유사하고 그 유사한 부분에서 좀 더 진일보하여 동물에 적합한 형태의 패턴 추출 기법 이런 부분들이 살짝 보완된 그런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할 만한 그런 원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식별 정보를 사용한다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강아지로부터 또는 우리 고양이로부터 추출한 정맥 정보의 식별 정보를 블록체인에 자신의 아이디가 우리가 쓰는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 체계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인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현재 동물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크게 앞서 발표자가 말씀드린 것 같이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 두 개로 나뉩니다. 프라이빗 체인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나 기업군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센티브 체계도 필요가 없고 코인이나 토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네들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니즈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는 유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인센티브는 결국 금전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가 부가가치가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큰과 코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토큰과 코인이라는 개념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줄 거냐면 아무나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체계 내에서 블록체인에 뭔가 긍정적인 활동을 하신 분에게 그 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그 코인은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당장 관점으로 볼 때는 인플레입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순환된다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금의 퍼블릭 체인으로 저희는 휴니멀 블록체인을 설계하였습니다. 휴니멀 블록체인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포 패스 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블록체인 자체에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왕정시대 때 군주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주가 없어졌습니다. 군주가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폭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 폭동을 선지적 관점과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줬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즉 국회를 만들고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틀을 만들어내자. 그게 뭐죠? 법입니다. 법. 그런데 그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통제와 뭔가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세계에서는 바로 코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계약화해서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그 기능이 될 거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간다면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 없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펫 시터가 펫 택시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펫 시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펫 택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연동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 감시자도 필요 없고 중간에 중재해주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펫시터는 펫시터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고 펫 택시는 펫 택시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서비스는 융복합돼서 소비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휴니멀 블록체인의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플랫폼에 있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그려놓은 거고요. 이 서비스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장표가 가장 중요한 장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펫 코인을 가지고서 이제 집을 수단으로 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보험사에 이 사람이 가입을 합니다. 우리 강아지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 정보를 보험사에 등록을 하고 매달 돈을 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 정보를 DB1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강아지의 식별 정보를 수의사가 딱 찍어보면 이 강아지가 보험을 받고 있는 강아지인지 보험 대상이 되는 강아지인지 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지 그 부모는 어떤 병을 앓았는지 또 이 강아지는 예방접종을 몇 번 했는지 관련된 의료 정보와 보험사 정보와 그 부모 세대의 이력적 가족 정보를 전부 다 받아와서 수의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강아지의 식별과 수의사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수의사의 라이센스는 어디서 체크하죠? 수의사 컨트랙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수의사가 있는데 반려동물 스마트 컨트랙트와 수의사 컨트랙트, 반려동물 의료기록 컨트랙트, 보험사 컨트랙트 이렇게 우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컨트랙트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수의사가 이 강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종 시스템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데이터가 통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해 주는 게 뭐라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현실 세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또 여기에 그 수의사가 만약에 이 강아지를 치료하게 되면 그 치료된 결과도 또 컨텐츠 형태로 등록이 되면 그것이 분양업체나 또는 그 강아지와 관련된 일상생활 서비스에서 계속 활용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서비스를 우리 반려동물에게 제공해주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랙트들이 서로 연동돼서 어떤 통합된 서비스나 어떤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체계 내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휴니멀 블록체인은 그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들은 어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블록이 추가가 됩니다. 이 블록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의사가 진료를 한 정보 또는 수의사가 의료 정보를 참조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될 겁니다. 그 정보를 수의사가 여기가 수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질 블록에 그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에 누가 또 있냐면 국회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휴니코인이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휴니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 블록체인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땅땅땅 도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땅땅땅 찍혀서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 블록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경제적 인플레가 발생해서 여기서 새로운 코인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에 보면은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코인이 뿅 하고 생기거든요.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블록은 그 블록을 만드는 기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채굴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눠지는 돈을 저희는 이 방식을 이제 뭐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POW, POS 뭐 굉장히 더 많아요. 뭐 디퍼런셜 포스, 델리게이트 포스 뭐 되게 많은데 그런 이제 개념처럼 블록을 만들게 되면 그 기여한 대가를 비율별로 컨텐츠를 등록한 수의사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이 블록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새로운 코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코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코인에 애드업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파워는 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사람이 올라간 이 생태계의 파워는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말하면 정치력입니다. 이선 위원님들이 삼선 위원님이 되고 한다면 좀 더 국회 내에서도 영향이 커지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생태계를 계속 원활하게 끌어나가는 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주도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만 이 코인이 작동을 할까요? 그러기엔 너무나도 우리 사회는 좀 이익 기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을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토큰은 이 코인과 토큰을 바꾸는 요거는 저희 이제 휴니멀 블록체인이 성공을 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운영 재단에서 이제 컨트롤할 겁니다. 수급량, 그다음에 조절량들을 컨트롤해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바꾸게 되면 이 코인을 토큰으로 바꾸게 되면 이 토큰은 앞서 말씀드린 휴니멀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의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 토큰을 가지게 되면 코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코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휴니멀 블록체인 책임에서의 정치력과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경제력과 정치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암호경제학이라고 해서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는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가지고 실물 경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났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런 화폐가 결국은 인센티브가 돼서 휴니멀 블록체인을 끌고 나갈 텐데요. 이 인센티브는 뭔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니멀 블록체인에서는 이 코인과 토큰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코인을 가지게 됨으로써 얻는 권력의 중앙화와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에서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 알고리즘 체계를 계속 시험 검증해 나가면서 완성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정책이 FED,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만든 개념들을 화폐 시장에 적용을 할 거고요. 지불수단으로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이 스타트업들이 이걸 지불수단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한 요인은 어떻게 저희는 뭘 적용하려고 하면 ICO를 통해서 모집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기견 관리, 동물보호소, 반려동물 스타트업들한테 인프라 자금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너희들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지불수단으로 휴니코인, 휴니토큰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를 갖다가 견인시키고 유도해내는 메커니즘이 저희 휴니멀 블록체인 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만 휴니벌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문사항 V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